3학년은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학년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3학년 정말 아이들 힘들 거예요. 어떤 과목들 막 생기잖아요. 일단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어쨌든 3학년이 제일 중요한 그 분기점이라 봐야 되겠네요. 네, 첫 번째 위기. 수학 선행학습은 언제쯤부터 아니면 얼마만큼까지가 제일 효율적이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아이가 뛰어나도 1, 2학년 때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위해서 한번 그 이야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초등수학 전체 로드맵.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아 때 처음 수학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5살쯤 되면 너 이제 공부해야 돼. 앉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잡고 공부를 시키신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 안 해? 이러고 이제 도망가거나 이렇게 모르는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의 기쁨을 위해서 꾸역꾸역 하거나 이제 이럴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네. 이 나이 때 아이들은 저는 사실 학습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 불안하시면 7세부터는 학습지를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많이 닦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이런 유아들에게 권하는 거는 생활 속에서 저는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수학적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미 내가 이게 1 이게 2 이렇게 배우기 전에 우리 막 표도 붙여놓고 아이들이랑 이제 수도 세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이들은 이제 뭐 앉혀놓고 자 이게 1이야. 어머니 이것이 1이군요. 그럼 이 다음은 이겠군요. 막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쫙 이렇게 뭐 초콜릿 먹으면서 이렇게 자 나 엄마 하나 먹고 너 하나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예. 생활 속에서 숫자를 많이 써주시면 그게 아이들한테 진짜 큰 공부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버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수포자라도 하나 둘 셋 넷 다 세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간식 줄 때 그냥 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너 10개 나 10개 세봐. 하나 둘 셋 넷 뭐 너 하나 나 하나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해주시면서 수색이 많이 시켜주시면 네.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 부모님들 바쁘시잖아요. 그 이럴 때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이제 던져주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뭐 핸드폰 던져주지 마시고 장난감 던져주지 마시고 저는 이제 측정 도구들을 주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애들 되게 좋아해요. 예, 측정 도구라는 게 보통 뭐 줄자, 뭐 키재기자, 저울 이런 것들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막 1시간 논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아이들이 뭐 그게 갖고 노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옆에서 해주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재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놀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중에 1학년, 2학년 와가지고 단위를 배울 때 전혀 어색하지가 않겠죠. 나는 이거 가지고 맨날 놀았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접근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이 놀았으면 이제 1, 2학년 때는 공부 이제 해야 됩니다. 그쵸? 이제 막 줄도 그어야 되고 이제 한글도 써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정말 앞서가는 선행학습이라고 항상 제가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건데 그 선행학습하면 보통 이제 내가 선진도를 달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 1, 2학년 유아들은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학원에서 쉽게 가르치려고 땡기는 것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쵸. 가르칠 게 없으니까 1, 2학년은 예. 그렇기 때문에 막 1, 2학년 때 막 심화 문제집 풀고 이런 거에 너무 제가 보기엔 별로 필요가 없고 1, 2학년 때는 전체적으로 내 공부 체력을 올리는 걸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본적이고 너가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잖아요. 이게 지겹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제 막 아니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뭘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신다면 운동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시기 아이들은 이제 신체 발달에 따라서 두뇌도 발달하기 때문에 운동 많이 시켜주시고 소근육 많이 발달시켜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독서 책 읽혀주시고 의외로 할 게 많네요. 그럼요.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저희 아이도 1, 2학년 때 정말 바빴습니다. 네, 예체능 학원 열심히 다녔고 뭐 순간순간 놀아야 되고 중간중간 여행도 다녀야 되고 엄마랑 뭐 이 책도 읽어야 되고 바쁘죠.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시기가 이제
수학의 분수령 3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3학년 때 그런 어떤 부분들을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건가요? 3학년은 사실 저는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학년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3학년 정말 아이들 힘들 거예요. 네. 일단 환경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아이들 이제 6교시하고 막 과학, 도덕 이런 없던 과목들 막 생기잖아요. 그러네. 예. 일단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수학이 중요한 개념들이 쫘라락 나오고 깔려요. 3학년 때. 뭐 이거를 6학년 때까지 쓰거든요. 3학년 때 나오는 게 분수 나오고요. 그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3학년 때 완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4학년 때쯤 아이들이 막 수학 힘들고 못하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3학년 때 이 알고리즘을 쫙 완성을 시켜놓고 4학년 때는 수가 커져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나눗셈 다 배우고 4학년 때 큰 수의 나눗셈을 하고 3학년 때 곱셈 다 배우고 4학년 때 큰 수의 곱셈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3학년 때는 개념을 잘 모르고 나눗셈, 뭐 곱셈 거꾸로 해가지고 때려 맞춰 뭐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 이제 4학년 때는 그걸 못하니까 이제 팍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분수도 3학년 때 1학기에 뭐 4분의 1이 나온다면 2학기에는 8의 4분의 1이 얼마인가요? 해서 연속량이랑 이상량이 다 나와요. 근데 분수가 사실은 제가 뭐 물론 옛날 책에서 본 거긴 하지만 미국인의 3분의 1이 분수를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분수라는 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낯선 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익숙해지는 데만도 너무 급급한데 중요한 것들 뭐 곱셈, 나눗셈 그리고 이제 도형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년 때는 이거는 둥근 공 모양이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각이 나오고 변이 나오고 변이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체계를 배우고 외울 게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3학년 때 같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그럼 어떻게 신경을 쓰냐? 일단 문제집 푸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3, 4학년 때야말로 그 교구를 사용하고 보드 게임을 적극 투입하는 정말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도 이제 그런 놀이 같은 건 많이 해주시면 좋지만 1, 2학년은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보드 게임 룰을 익히고 뭐 그냥 깔깔깔 재미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면 3학년은 이제 배운 게 많아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커지고 내가 막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보드게임이나 교구를 쓰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오늘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아이들이 작년에도 사실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소수의 나눗셈을 하면서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소수의 나눗셈을 하면서 나눗셈이라는 연산이 되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힘든 연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도 있죠. 예. 가장 사칙 연산 중에서 힘든 연산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왔으니 열심히 너네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제 될 때까지 시키는 거죠. 이렇게 너 6학년이야, 참아, 시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괴로워하고 수학이 약해진 아이들. 예, 그래서 그렇게 한 3번 하면 이제 한 4번째부터는 막 이렇게 수학이 이렇게 시간표에 붙어 있으면 애들이 막 머리를 쥐어 뜯어요. 예, 막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해야 돼 이러고 이제 하긴 하는데 5, 6학년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과정을 3, 4학년들한테 시키면 효율도 없을 뿐더러 정서도 망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부를 많이 시키시고 싶으시다면 아이한테 앉아서 열심히 해, 네가 참아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시기보다는 학습을 다각화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부모님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건 교구와 보드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드게임을 하면서 어쨌든 3학년이 제일 중요한 그 분기점이라 봐야 되겠네요. 네, 첫 번째 위기. 예, 첫 번째 위기. 그러면 좀 정해주시면 좋은 게 수학 선행학습은 언제쯤부터 아니면 얼마만큼까지가 제일 효율적이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걸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건 아이들마다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아이의 상태를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아무리 아이가 뛰어나도 1, 2학년 때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 3학년부터는 이 아이가 너무 잘하고
이걸 재밌어해 하면은 1년이면 1년 아이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6학년을 많이 보기 때문에 6학년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학부모 상담하면서도 할 수 있으면 네. 선행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살 때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 한글도 떼고 막 이렇게 막 좀 바빠지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것도 되게 큰 변화거든요. 아이들한테. 저희 이제 졸업생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이들이 100이면 100 다 힘들대요, 너무.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럼 공부가 너무 힘들대요. 그렇죠. 공부량이 많고 막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연결하는 한 번 정도는 훑어보는 그런 과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환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전제는 초등학교 수학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선생님들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막 공부시키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걸 애한테 얘기할 순 없고 그 선생님들 커뮤니티에 한번 이렇게 딱 한 줄 올렸어요. 수익 틀리고 방정식 풀면 뭐하냐 이렇게 한 줄 올렸더니 정말 실시간으로 선생님들 댓글이 막 이렇게 막 저희 반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등을 안 하고 올라가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3, 4, 5, 6부터는 정말 이렇게 계열성 쫙 올라가요. 네. 3학년 걸 못하면 4학년 걸 못하고요. 4학년 때 흔들리면 5학년 거 못하고요. 못하죠. 5학년 거 흔들리면 또 6학년 분수에 나눠서 안 되고 그렇죠. 6학년 거 안 되면 당연히 중학생 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계속 이제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분명히 아까 6학년 거 풀어보니까 틀리던데? 근데 막 그렇게 중학교 2학년 거 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아. 예, 그리고 실제로 아이도 너무 효율이 없고 그러니까 네. 불필요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거죠, 애도. 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서 가시면 뭐 선행이 얼마든지.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항상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선행 그러니까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고 왜냐면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쵸. 자녀도 예. 스트레스 받고. 근데 선생님 수업할 때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손 들면서 저 중학교 3학년 것까지 배워서 다 배웠어요 자랑한다면서 수학할 때 그런 데 있죠. 그 고학년들은 다행히 이제 네. 밑에서 다 이렇게 선생님들께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많이 그럽니다. 이렇게 뭐 오늘은 이제 얘들아 구구단 배울 거야. 그러면 네. 이제 갑자기 손을 들어요. 씩 웃으면서 선생님 저 나눗셈 할 줄 안다요? 어. 이런 거. 그래서 어쩔까?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정말 수업을 방해하고 방해되죠. 네. 방해되죠. 네. 본인에게도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런 친구들 실제로 수업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안 난 들어요. 아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수익 틀리고.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법도 이게 왜냐하면 정말 이제 현직 교사 저도 경험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쵸. 그것 때문에 예. 밸런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수업할 때. 또 하나는 수업하실 때 6학년 학생들한테 수학 노트를 쓰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 네. 이게 집에서도 따라해보는 방법도 좀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수학 노트는 네. 항상 쓰고 요즘은 선생님들이 워낙 네.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배움 노트를 다 쓰지 않고 수학 노트만 먼저 쓰게 합니다. 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수학 노트를 잘 적응하면 이제 다음 학기에는 다른 과목까지 넘어가리라 했었는데 사실 한 번도 성공한 해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수학 노트를 쓴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수학 노트를 이제 뭘 쓰게 하냐면 특히 고학년은 날짜 쓰고 단원 쓰고 네. 그다음에 학습 목표를 쓰게 해요. 네. 그러고 배운 거, 생각한 거 이렇게 딱 5개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죠. 그럼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저는 한 3학년부터 쓰거든요. 네. 1, 2학년 쓰지 않고 이제 3학년부터는 이제 쓸 수 있어. 너네 써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뭐 날짜나 뭐 단원이나 학습 목표는 이제 제가 알려주고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날 활동을 시켜요. 네. 그리고 그러면 너 활동 뭐 했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지? 너 무슨 생각 들었어? 하면 생각보다 애들이 잘 씁니다. 근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이 확 줄어들죠. 네네. 실제로 이제 연상 과정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아 내가 오늘 뭘 배웠어. 그리고 이런 개념을 배웠어. 이거를 수업을 잘 듣고 교과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기하고 이걸 이제 내가 뭘 배웠지? 그래서 내가 뭘 생각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서 이게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시켜보니까 되게 고차원적인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따라 쓰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납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60점 받고 이런 친구가 정말 유난히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막 빼먹고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검사를 하다 보니 이제 뭐 다 못 챙기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근데 한 번도 안 빼먹고 되게 성실하게 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 칭찬해주고 그러더니 한 2달 만에 얘가 왜 점수가 왜 이래, 이게 모두 다 놀라고, 예, 저도 놀라고, 예, 그랬던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네, 약간 이 듣는 힘도 약해지고 혼자 정리하고 쓰는 것도 힘들어하죠. 조금 힘들어해서 힘들어하죠. 예, 이렇게 수식상승하는 친구들이 잘 안 나오고 안 있는데 나오죠. 네. 이거를 가정에서 해주시면 사실은 너무 좋은 활동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내가 매일 배운 것들을 보고 정리하고, 이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 뭘 생각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생각하기를 쓰는 이유는 메타인지를 키워주기 위해서거든요.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한다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너가 뭐가 어려웠는지를 쓰고,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난이도에 대해서 쓰고, 네.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알게 된 것, 더 알고 싶은 것, 이게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 다 써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잘 쓰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매년 한 10년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를 시킨 지가.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요즘은 점점 더 이게 힘든 게, 사실은 가정에서 이제 요즘에 숙제를 내주면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시켰을 때 부모님께서 한 번 더 체크만 해주셔도 아이들이 달라져요. 좀 이제 보면서 우리 아이 머릿속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나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보시고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활동이 있을까요? 문제집 푸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고차원적인 활동이죠. 이거 수학 노트를 몇 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3학년부터 쓰라고 3학년부터? 합니다. 네, 3학년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능 때까지 이제 하다 보면 이게 그 네. 오답 노트, 이제 수학 네. 노트가 되면서 그 맨날 수능 만점자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교과서대로 했고 오답 노트 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됐다. 네. 이 습관을 계속 10살부터 19살까지 10년 동안 계속 길러주는 시작이 그렇죠. 필요한 거네요. 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